싫어하던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10번째 시간입니다. 하이쿠 순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눈보라 치는. 하이진 이름은 이샤. 한자로 하면 일다, 한일자 차다자입니다. 먼저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눈보라치는 이싸. 눈보라치는 천연두 수용소의 불빛 깜빡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사, 고바야시 이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9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하이쿠 눈보라치는 천년두 수용소의 불빛 깜빡임. 이때까지 본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죠. 역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역병은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불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불우한 생을 살았듯이 이 사람은 두부보다 훨씬 더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았는데, 하이쿠의 제1인자라고 생각하는 바쇼가 한 1000편 정도 작품수를 남기는데, 이 고바야시 이사는 2만 수를 남겼습니다. 20배나 더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바쇼가 51세에 죽고 이사는 65세에 죽었으니까 14년 더 살았으니까 숫자적으로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불우한 환경 속에서 3살 때 친어머니와 사별하고 계모로부터 어린 시절 유년기 소년기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15세에 가출을 합니다. 고향은 나가노라. 그래서 15세에 가출해서 지금의 동경, 도쿄로 갑니다. 에도에 가서 고용살이를 했어요. 고용인으로 살았다. 그의 생은 가난과 고통과 고독, 모든 것이, 모든 불우하고 불행한 삶의 목록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39세 때 아버지가 별세했다는 말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계모측과 10년 이상의 유산 분쟁을 일으켜서 겨우 52살에 첫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 분쟁에서 좀 이겼겠죠. 그랬으니까 근데 얼굴도 외모도 좀 빠지는 외모이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었다고 해요. 가난하고 외모도 좀 빠지니까. 물론 문자 능력은 좀 있었겠죠. 시를 쓸 정도니까. 26살 아내, 그러니까 한참 아래에 딸보다 더 26살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것도 역시 불행한 삶이 계속 점철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죽었어요. 천년두로 죽고, 사고로 죽고, 질식사로 죽고. 그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꼭 안에 자기 후사를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고 하는 뜻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에 넷째를 낳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낳는 중에 넷째도 죽고 그 부인까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하이쿠를 씁니다. 이 하이쿠는 그의 삶의 총체적인 면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봅니다. 요노 나카와 지고쿠노 우에노 하나미나.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살이는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다.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인생살이는 지옥 위에서 하는 꽃구경이다. 꽃구경이라. 이렇게 나 하는 것은 감탄형이니까 이라, 이네, 이로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이쿠 한 편이 그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가 보면 그 나약한 것에 대한 애정, 인간 고뇌 속에서의 그 해학미, 유머로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인다 할까, 그런 것들이 많고요. 방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시는 나가사키 어떤 여행을 갔는지 일하러 갔는지, 나가사키는 그때 일본에서 유일한 개항지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사키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된 거예요. 그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에도 막부는 철저하게 세국 정책을 취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유럽 문화가 못 들어오게. 딱 한 군데 들어올 수 있게 한 곳이 뭐냐면 나가사키 항이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산 외관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나가사키는 외국인들도 출몰하고 문화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안에 이 전염병 또 안에 더 심할 수가 있는데, 나가사키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천년두 수용소가 있었던 거예요. 한자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창소옥이라. 천년도란 말은 20세기에 만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텐넨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19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한중일 동시에 쓴 게 바로 안에 두창이 가장 많이 썼고, 또 하나는 포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민간에서는 마마, 무속신, 마마, 손님 뭐 이런 말을 갖다가 쓰기도 했고요. 근데 오석륜님의 그 책에 하이쿠 유명한 또 책이 있거든요. 만부 이상 팔린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게 포창소옥이라고 하는 이 하이쿠의 한자어를 하우사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듣고 뭐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일본어 사전을 보니까 호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그때는 또 하우사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제가 이 오 교수님께 한번 문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포창소옥, 작은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오석윤님은 이 질병할 때 병에다가 집사자, 그 병원의 개념은 아니고 병 들린 사람들 모아놓은 수용한 곳이다. 병사라고, 포창의 그 병사, 병든 사람 모은 곳, 뭐 원문에는 소옥, 작은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천년두 걸린 사람들을 수용한 곳인데, 어때요? 천년두 환자를 격리시킨 병사, 그러니까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가 눈까지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눈부라치고 있습니다. 그 나가사키 눈 잘 안 나오거든요. 남쪽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다 한 몇 년에 한 번씩 또 폭설이 내리기로 한답니다. 일본의 남쪽 지방 중에서. 일본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맨날 안에 눈이 안에 머스 안에 2m씩 이렇게 쌓이는데, 남쪽에는 눈이 한 3년에 한 번씩 보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 나가사키에 눈이 많이 내렸던 모양이죠. 눈보라치는 천년두 수용소의 불빛 깜빡임. 이중의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병 걸린 사람을 수용한 데에서 세상을부터 격리시키고, 또 눈보라에 갇히고, 이중의 격리죠. 이중의 격리 속에서 이중 잠금 장치를 취한 거예요. 전염병이 안 번지기 위해서 이중의 잠금 장치를 걸어 놓았는데, 그 중에 멀리서 보니까 불빛이 하나가 깜빡깜빡 하더라. 이 불빛이 무엇을 뜻하겠느냐? 바로 안에 불행한 환경 속에서 하나의 희미한 등불로 상징되는 희망 찾기.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한정 깜빡이는 불빛이란 어두운 절망의 세계 속에서 찾는 한 줄기 희망이다. 이것을 안에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사는 꼭 안에 자기 후손을 남기고 싶어 했는데, 애 4명 낳고 다 죽었어요. 마누라까지 죽었어요. 그 젊은 마누라.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나이에 또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애 못 낳는 여자가 돼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결혼을 했어요. 세 번째 결혼을 할 때는 이미 60 안에 지금 내 나이 정도 됐어요. 나이 65세 때 겨우 임신시켰어요. 임신시키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먼저 죽고 1년 후에 자기 죽은 다음 이듬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딸이 아주 장수를 했대요. 90살 넘게까지 살았는데, 그 딸이 그러니까 외후손이죠. 외후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 해에 1점 혈육, 이것을 1점 혈육이라고 합니다. 한 점 혈육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고바야시 이사의 후손들이 번창했습니다. 그 아들로 통한 후손이 아니고 딸로 통한 후손이가 외후손이죠. 그리고 이 1점 혈육이 바로 그 시에 나타나는 한 점 불빛이 바로 희망이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후손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르다 하는 건데, 하여튼 한 점 깜빡이는 불빛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불우한 아이진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이만수가 그러니까 바시오보다 20배 많은 이 하이쿠를 남겼던 사람인데 야마시타 가점이라고 하는 하이쿠 전문가가 있습니다. 무슨 학자인지 비평가인지 한자로 하니까 산하일해네요. 산 아래 하나의 바다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름이 아주 특이하네요. 산하일해 일본말로 하면 야마시타 가점이 야마시타라는 일본 성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도 시대 하이쿠 하이진 빅서리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바쇼, 부손, 이사 이 세 사람을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한 사람당 한 명씩 평을 했는데 글자 한자로 하나씩 평을 했습니다. 바쇼를 뭐라고 했느냐 아마 도라고 했습니다. 길도자 도 철학적이란 뜻이죠. 부손은 뭐라고 했느냐 예술할 때 예. 그러니까 신미적이란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를 뭐라고 어떤 한자로 평을 했느냐 날생자 생 인생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생의 현실적 그러니까 바쇼의 도 부손의 예 이사의 생 철학적 신미적 현실적 어떤 내용을 놓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하이쿠 순례 10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습니다만 다 들어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분은 아주 굉장히 고맙고요. 한 반만 들어도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이쿠 전문가도 아닌 제가 하이쿠 순례 10번째 마치고 오늘부로 하이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눈보라치는 이싸 눈보라치는 천연두 수용소의 불빛 깜빡임